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곳곳에 사고도 잦았는데요. 제2중부고속도로 경기 이천의 신둔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여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상 2명, 경상 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 아직 사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내일까지 제법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10cm 가까이 많이 내리는 곳도 있을 거라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녁 퇴근길, 내일 아침 출근길, 눈길에 사고 없게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1954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SUV 헤리티지 70년. KGM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립니다. KGM 70주년 이벤트. 3월까지 토레스 구매 또는 상담 고객 중 196명 추첨 골드바를 드립니다. 0.7% 초저리 할부와 모든 상담 고객 커피 쿠폰 증정. 지금 KGM 전시장에서.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 예천군의 새해 군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학동 예천군수 연결해보죠.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우리 지역의 의료 취약성 줄곧 제기되어 온 문제고, 쾌도난법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안 변호사가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의료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제가 서울 로펌 생활 정리하고 안동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이제 틀을 잡고 살기 시작한 게 2019년 초였으니까 한 대략 5년이 지났는데요. 예. 이 지역에서 살면서 제가 직접 느끼고 많이 듣는 말씀이 이제 서울, 대구 안 가고도 안동에서도 좀 진료를 받고 싶다. 네. 이런 겁니다. 예. 또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 이런 문제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 지역이 사는 첫 번째 요소가 교육, 의료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기고문 통해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 토목과 건축 위주의 그 정책을 탈피해서 의료와 교육의 예산과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보자였는데요. 예. 산업단지 유치나 다리나 도로 건설도 좋지만 의료와 교육이 좋은 안동, 예천, 영주, 청송, 의성, 상주, 문경, 영양, 봉화를 만드는 것을 주민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일요일에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최근 발탁됐죠. 김형동 국회의원입니다. 안동 예천 의원인데요. 의정 보고에 제가 가봤는데요. 예, 축하 겸 갔습니다. 그 김 의원이 중요한 발언을 당시에 했었는데, 산단 유치도 중요하지만 의료와 교육이 좋은 안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 듣고 일단 방향성은 참 잘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여론, 정치권의 흐름이 이제 의료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형성되고 있어서 의료와 교육이 좋은 경북 북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줄곧 운동해온 저는 크게 환영하는 바인데요. 예. 오늘은 기존 일반론보다는 성공 사례인 강원도 영동 지역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강릉 아산병원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이 벤치마킹할 사항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지역이 살려면 의료와 교육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 자, 강릉 예를 지금 들고 오셨는데 사실 강릉하면 우리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뭐 그게 중요합니다. 인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네네. 자, 강릉 아산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강릉에. 예, 이 방송에서도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개원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뭐 연역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네. 강원도 영동 지역입니다. 동해안 지역인데요. 예. 이 중요한 건 우리 경북 북부 지역과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일랑성 쌍둥이 내지 병행이론 같은 지역이란 점입니다. 그 정도로. 예, 정말 유사합니다. 예. 강원도 강릉은 예전에도 종합병원도 있고 강원도 영동의 의료 중심지였는데요. 그렇지만 큰 수술을 받거나 진료를 받을 때에는 태백산맥을 넘어서 춘천이나 원주 또는 멀리 서울을 가야 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예. 뭐 지역에서 수술을 받으면서도 좀 불안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와 좀 동일한데요. 예. 얼마 전에 한국은행 대구본부가 주최하고 안동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그 교수님이었는데 말씀한 게 참 폐부를 찌르는데 경북 북부 주민들은 아프면 대구를 가야 하고 많이 아프면 서울을 가야 한다라고 해서 참 아이고 싶으면서 들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경북 네. 북부 주민들. 그러니까 안동 시민들은 그렇고 예. 사실은 뭐 청송, 영양, 뭐 봉화 이쪽 주민들은 좀 많이 아프면 안동병원에 오고 그렇죠? 네. 좀 더 아프면 대구로 그렇습니다. 가고 진짜 아프면 서울로 가고 그렇죠.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민들은. 네. 이러한 이제 강원도 영동의 의료 문제를 타개한 것이 강릉 아산병원인데요. 예. 연역을 잠깐 살펴보면은 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1994년 7월 1일 날 강릉병원 설립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같은 해 8월 15일 착공을 해서 약 2년 뒤인 1996년 11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예. 그 뒤에 내과 등 개원의들의 의학교육을 실시하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이 되었고 2002년에 병원명을 강릉 아산병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삼척병원 등 지역의 여러 병원과 협력병원 약정을 꾸준히 계속 체결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암센터 개설하고 2009년에는 감염내과 신설하는 등 계속 이렇게 신설 개설해 오는데요. 예. 그 뒤의 행보가 좀 흥미롭습니다. 예. 2009년 11월에 강원도 의료관광 거점병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의료관광 거점병원으로. 예. 어허. 그리고 2011년에는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의료발전 협약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데요. 그 외국인 의사 연수도 시키고요. 그 협력병원 체육대도 개최합니다. 그 마침내 2020년 12월 9일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강원도 영동 지역에 유리한 상급 종합병원으로 도약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제 쭉 이제 연역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강릉 아산병원이 그러니까 30년 딱 됐군요. 30년 전에 이제 추진 본부를 구성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개원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된 예, 느낌이 빨리 좀 됐습니다. 있네요. 예. 그래서 쭉 뭐 지역의 다른 병원들과 또 협력 관계 또 네. 의료 관광 거점 병원으로 선정되고 네. 이런 등등의 일련의 쭉 절차를 거쳐서 강원도 영동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 이게 그렇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경북에는 예. 지금 현재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북 없죠. 전체에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예. 대구 있고 대구는 좀 있습니다. 그 경북대병원이 칠곡병원은 대구로 돼 있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대구로 돼 그렇습니다. 있고. 예.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 곳도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영동 지역이나 강릉 주민들은 서울이나 춘천, 원주를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점점 더 제공받게 되는데요. 예. 그 강릉 아산병원의 역사를 보면은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개원을 한 후에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들과 협약을 맺어서 교류함으로써 지역 의료 전반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일조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력한다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종합병원들 또 다른 각급 병원들은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을 걱정, 많이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다 이제 환자들 그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병원들과 협력했다. 예, 네. 상부 이제 상생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예. 또한 개원이들을 교육시키고 인턴 레지던트 수련 기관으로 기능하고 각종의 의료 세미나를 열어서 강릉으로 외부 인구들이 오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 한층 더 나아가서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의료관광 거점병원으로 선정되는데요. 예. 의료를 관광자원화하였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선명하게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외국인들 좀
예, 강원도 외부도 그렇고 연해주 등 외국인 치료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 외국인 거죠. 치료까지. 예. 그래서 의료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의료 환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게 강릉 아산병원을 만들면서 관동대 의대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 설립이 됐거든요. 아, 맞다. 강릉에 관동대 의대가 있죠. 가톨릭 관동대 의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의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99년 이 가톨릭 관동대 의대 95년에 생겼는데요. 예. 99년에 지역 의대인 관동대 의대와 협약을 맺어서 실습 위탁 교육을 담당해서 지역 의대 발전에도 기여를 했다는 점이죠. 아,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이 의대 설립이 중요해요. 상급병원 의대 그렇습니다. 설립 이게 함께 이제 설립이 돼야 또 시너지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딱 우리 지금 상황이네요. 30년 전.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예. 일란성 쌍둥이라든지 평행이론으로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강릉 아산병원의 연혁과 이 강릉 아산 영역에 그 강릉 대신에 안동으로 넣고 관동대 대신에 안동대를 넣으면은 맞아요. 예. 딱 안동 아산병원과 안동대 의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의 미래 모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점이 큰데요. 사실 우리 안동대 의대 유치하자, 상급병원 유치하자 이거 한 몇 년쯤 됐을까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도 10년 넘었죠. 됐잖아요, 좋게. 그런데 이게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강원도는 벌써 30년 전에 딱딱 정리가 되는데 네. 우리 지역은 이렇게 말만 많고 되고 있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아, 이거 좀 어떤 해법이 있어야 될까요? 이 의대와 상급병원 유치한다는 게. 그게 뭐 정치권의 힘이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권의 의지 문제입니다. 의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말이 아니라 네. 어떻게 30년 동안 병원 하나도 유치 못합니까? 그럼 강원도는 뭐 우리보다 억수로 뭐 능력 있고 네트워크가 많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강원도는 우리보다 의원 수도 적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수도 적고. 네. 아, 좀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네요. 우리 경북 북부권에 그 그렇습니다. 4명 있잖아요. 예, 4명 국회의원들 냈습니다. 좀 힘을 합쳐서 좀 네. 유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22대 때는 예.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참 이 강릉의 90년도 상황이 현재 우리 상황과 비슷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예. 뭐 강원도 강릉이 이미 30년 전에 해낸 빅4 병원 중에 하나인 아산병원 설립과 관동대대 유치를 지금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가 못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부 인구를 유치하고 기존 지역 병원의 의료 수준도 향상시키고 또 안동대 의대라든 지역 의대 실습을 위탁하는 등 복합적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총선을 맞아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가까운 미래에 어떤 아산병원이나 이런 상급종합병원이 안동에 오는 것을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인데요. 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네. 뭐 몇 년 전부터 해서 이제 선거가 있을 때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뭐 네. 총선이라든지 그 대부분 공약이 이거 있지 않았나요? 제 기억엔 뭐 예,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대 설립과 상급병원 네. 유치. 뭐 이상걸 후보 같으면 안동 선거에서 서울대병원 유치도 공약이 내세웠고요. 뭐 그래요. 안동대 의대 설립은 뭐 줄곧 다 웬만하면 다 내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병원을 키우자라는 논의가 좀 셌습니다. 아, 예. 근데 불과 제가 온 게 5년 된 5년 전후부터 갑자기 이제 그 방안으로 한계가 있다. 지역 병원은 병원대로 키우되 역할을 분담해서 서울에 맞아요. 어떤 그런 병원을 유치해서 상생을 하자. 이런 논의가 좀 더 세워지고 있죠. 이제는 대세입니다. 맞습니다. 그 4년 전에 그 지난 총선 때 제 기억으로도 안동의 후보들만 4명 5명 이렇게 예, 있을 맞습니다. 때 아마 대부분 다 이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던 그런 기억이 예, 나서요. 예. 아, 좀 현실화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예. 네.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와서 오늘 선거일 전 마지막 제 캐논 방송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정기적인 출연은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출마하는 사람은. 예. 예. 혹시 국회의원 되면 또 할 수 있는데요. 예, 여담이고요.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뭐 안변이 말이 구수하더라라는 등등의 응원과 격려의 말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수한 이제 사투리는 당분간은 이제 못 듣겠네요, 우리가. 선거 현장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동안 우리 또 뭐 법률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치 현안 또 지역 문제 두루두루 다뤄줘서 감사하고요. 아, 지금 뭐 선거운동 아주 한창인데 네. 몸 관리 특히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2024년 새해에도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률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약률을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3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지자체들 소식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천군장에 대해서 알아보죠. 예천군 김학동 군수 연결돼 있습니다. 김학동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자, 예천 군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예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군수 김학동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 청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예. 자, 새해를 맞으면서 군수님 특히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큰 수해가 발생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런데 지금 그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수해가 발생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군인, 경찰관,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셨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부처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마다 직접 수해 현장을 방문해서 도움을 주셨어요. 네. 예천 군민들을 대표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네. 또한 어려운 시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겨내신 예천 구민 여러분들과 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수해 현장은 응급 복구는 이미 마무리했고요. 네, 예. 현재는 항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원 상태로는 아직 이렇게 돌아오지 못한 거죠. 수해 그렇죠. 입지 전 상태로는. 예. 총 2,068억 원의 예산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데 예.
이 중에 경상북도나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빼고 총 168건을 예천군에서 복구 전문 TF팀을 꾸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농사철이 오기 전에 마쳐야 할 공사도 있고 여름철 본격적인 우기가 닥치기 전에 마쳐야 할 시급한 현장들이 많아서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또 수해복구와 별도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풍수의 종합정비사업 등 기존에 진행해왔던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더 안전한 예천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자, 지난 한 해 수해 복구와 또 여러 사업을 병행하느라 무척 바쁜 그런 한 해였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은 2023년 성과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2023년은 예천군 공직자들에게도 무척 힘든 한 해였는데요. 예. 일상 업무와 수해 복구를 병행하느라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그 성과는 그래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신도시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예. 본 센터는 행정, 문화, 복지, 체육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 공간인데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개선했고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많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패밀리파크와 미세먼지 차단 숲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예. 신도시 주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린이 관련 시설이 부족했던 예천읍 원도심에 아이사랑 안심 케어센터를 개관해서 장난감 도서관과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설과 함께 금년에 계획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담은 줄이고 기쁨은 배가 되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계획입니다. 아, 예천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서는군요. 네. 이게 올해 완공 예정입니까? 예, 올 연말 정도면 연말쯤에 될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전에 왜 상주에 공공산후조리원 개원했잖아요. 예, 그 소식 참 반가웠는데 예천에도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이군요. 예. 예. 그 밖에도 뭐 축제도 참 많았죠, 지난해. 예, 예천 할축제, 농산물 축제, 또 삼강 나루터 축제, 금당 야행, 그리고 아시아 U20 육상 선수권 대회 등 큰 축제와 행사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치룬 것도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예천군 지난해 수상 실적도 뭐 무척 많다고 들었는데 뭐 다는 설명을 못 해주시겠고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수상 실적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서마다 뭐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50여 개가 넘는 상을 수상했는데요. 예.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예천군이 전국 최상위 등급 1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받았다. 무척 자랑스럽고요. 예. 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경영성과 부분 전국 2위, 종합 경쟁력 부문에서는 전국 9위로 경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예. 또 재난안전 분야 재정 투자, 또 위기관리 매뉴얼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표창까지 예. 한 50여 개의 그런 상을 받으셨고 정말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올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 특히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예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예, 지난 6, 7년간은 우리 예천군은 인구가 증가했지만 신도시 2단계 지역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는 인구 증가세는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도시와 원도심에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볼거리, 먹거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신도시에는 장차 경북도림 미술관이 건립될 중앙호수공원 주변의
패밀리파크와 송평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우리 원도심 예천읍에는 폐철도 부지의 맨발 걷기 공원과 개심사지 5층 석탑 역사공원을 연계하여 남산공원 명소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한 예천읍에 예천 한우 가공센터가 건립되는데요. 예천 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고 예천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게 해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볼거리, 먹거리 인프라 구축,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 예천 한우 가공센터 이렇게 중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제 인구 문제인데 이제 물론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제 예천군은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자리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도청 신도시에 지난해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착공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건립에 발맞춰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지식첨단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장차는 지식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예. 또 보문면 신월리 일대에 제3농공단지도 4월경에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지보면 매창리 일대에 조성되는 디지털 혁신농업타운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 거기에는 곤충 양잠 산업 거점 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임대형 수직 농장이 들어서는데 청년 농업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올해도 예천군이 할 일이 참 많네요. 예.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부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제3농공단지 등등 이렇게 하실 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작년 6월이었죠. 아시아 U20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개최 아주 성공리에 잘 끝났는데 올해는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를 또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천군의 스포츠 정책에 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해서 유동 인구를 예천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예. 대회와 전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해마다 예천을 방문하는 유동 인구가 10만여 명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죠. 예. 이런 여건을 위해서 예천군은 진호 국제양궁장, 실내 도움 육상 훈련장 등의 시설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양궁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는데 60여 개국에서 700여 명의 선수들이 찾아오는 국제 행사입니다. 예. 잘 준비해서 예천의 양궁의 명성을 더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양궁의 도시, 육상의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천군이. 참 요즘에 또 겨울철에도 왜 실내 육상 훈련장에 많이들 찾아오나요, 선수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겠네요. 지금 많은 선수들이 와서 육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천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죠. 예, 예천 군민 여러분, 지난해 수해를 극복하면서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단합된 모습과 봉사활동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새해를 맞아 저와 공직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천군이 경북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김학동 군수님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천의 새해 군정 소식 알아봤습니다. 예천군 김학동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4년 주요국의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또 어제 안동대 안상준 교수와 미국 대선 또 유럽의회 또 선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전 세계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2024년 올해 우리나라 국내에서 바뀌는 것들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올해는 어쩌면 이제 지구촌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선 아시아 지역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 방글라데시 총선이 1월 7일 날 있었습니다. 있었네요. 집권 아와미 연맹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사실 1990년대 한 차례 총리 지냈고 2009년부터 다시 집권해서 지금까지 19년째 집권 중이거든요. 299석 의석 중 집권 여당 아와미 연맹이 216석을 차지했어요. 그 하시나 총리의 사연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하시나 정권의 탄압으로 야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제1야당 방글라데시 민족당은 선거 보이콧 속에 치러진 겁니다. 40%밖에 안 돼요, 투표율이. 이게 이제 그 방글라데시가 앞으로 계속 전국이 불안해질 것이다. 알 수 있는 거고요. 대만 선거가 1월 13일 날 있습니다. 곧 있을 것 같아요. 총통, 부총통, 의회인, 입법원 위원 동시선거입니다. 지지율 1위인 반중 성향의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부총통이 당선되면 양안 갈등에 첨예해야 되고 미중 긴장이 고조될 걸로 보여요. 지금 11월 미국 대선까지 영향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외 파키스탄 총선도 2월 8일 날 있고 인도네시아 대선이 2월 14일 날 있는데요. 여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출마 못 하거든요. 조코 위도도 얼굴 기억나네요. 여전히 80% 지지율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자기 아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끼워 넣었어요. 지금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당의 이제 프라보워 수비안토라고 쿠사르투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인물인데 화합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을 등용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프라보워가 무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인도 총선은 나헨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 10년이 되는 해거든요, 올해가. 4월이나 5월에 총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게 있다 말씀드리고요.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당 독대하는 데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중에 있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지금 지지율이 10%대입니다. 어쩌면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3월 또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리는 9월에 전에 사임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이거 참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다 이 소식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바뀌는 겁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근데 바뀌어도 야당은 안 넘어가고요. 자민당 내에서 총재 선거를 해요. 그 총재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또 총리가 되고. 다수당이니까. 근데 문제는 유력한 인사 다카이치 사나이 경제안보 담당상이 아베 신조부 전 총리보다 더 극우 성향이에요. 그래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아시아도 굉장히 선거가 많고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참 이 세계 정세가 다 요동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아시아를 쭉 살펴주셨는데 유럽에도 선거가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벨라루스 그러니까 친러 국가죠. 유럽에서 거의 유일한 친러 국가인데 벨라루스 총선과 지방선거가 최초로 동시선거가 2월 25일 날 있습니다. 여기 보나바나 이제 루카센코 대통령이 또다시 승리할 것 같아요. 독재 정권이고요, 여기도. 그리고 포르투갈 총선이 3월 10일 날 있는데 여기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가
부패 의혹으로 의회 해산하고 총선 실시하자 해서 3월 10일 날 있는 겁니다. 예. 그 측근들이 많이 해 먹었나 봐요. 지금 근데 코스타 총리는 자신은 결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재정 주체 줄인 듯 성과는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승부수를 띄우게 된 거고. 예. 이 유럽 선거 중에 재밌는 것은 이제 러시아 대선과 우크라이나 대선입니다. 동시에 대선이 중에. 있네요. 전쟁 예. 중에. 예. 러시아는 3월 15일부터 17일 날 있고요. 예. 우크라이나는 3월 31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다시 출마한다라고 하고 현재 지지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어휴, 여기도 뭐 당선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따 다시 또 정리해드리고요. 예.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계엄령 발동 중이거든요. 계엄령 중이군요. 예. 선거가 실시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2023년 10월, 작년 10월에 열릴 총선도 뭐 무기한 연기 중인데, 그래서 제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 3월 30일 날 하지 말고 연장하자라고 했거든요. 예. 대통령 선거가 이게 연기가 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도 연장이 돼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고요. 영국이 지금 5월 이후에 총선이 있는데 여기는 내각제니까. 예. 근데 여긴 정권이 교체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넥 총리잖아요. 맞아요. 리시 스넥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보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여유 있게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초에 영국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었거든요. 여기도 대단하군요. 영국 국민들이 이토록 가난한 때가 없었다 막 푸념하니까 지금은 틀림없이 정권이 교체될 것 같습니다. 예. 유럽 의회 선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영국이 빠져나와 브렉시트 이후 처음 치러진 유럽 의회 선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유럽 전체가 그러니까 민족주의, 반이민, 외국인 혐오, 극우 정당들을 그렇게 득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진짜 문제예요. 6월 6일부터 9일까지 있다라고 하고, 그 아이슬란드 대선이 6월 1일, 벨기에 총선이 6월 9일 날 있더라고 하네요. 참, 이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좀 점점 극우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 유럽에도 이렇게 선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볼까요? 북중 남미까지 다 좀 살펴보죠. 자, 미국 대선이 11월 5일 날 있습니다. 11월 5일입니까? 바이든 대 트럼프 또 갈까요? 이 둘의 그러니까 대결? 신선함이 1도 없는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가 펼쳐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공화당에서 치고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트럼프의 대항마 그 공화당 내에 헤일리 전 대사. 바이든 대 트럼프 이거 어떤 드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어쩐지 막장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은 이 둘 다 싫은데 그래도 차악이 차라리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둘 중에는? 이게 차악을 고를 수가 없어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미국 그리고 멕시코 대선이 6월 2일 날 있는데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멕시코는 뿌리 깊은 남성주의적 마초 문화가 지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당이나 야당 연합이나 모두 후보자가 여성입니다. 그래요? 그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여권 신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6월 2일 날 있고요. 미국의 압박과 경제난 속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는 베네수엘라. 여기 대선 10월 달에 있습니다. 여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또 출마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주요 야권 후보들의 출마를 금지시켰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출마 금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대통령 선거를 치른 나라가 전 세계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비판의 목소리가 높죠. 자, 이렇게 북중 남미 간단히 좀 살펴봤고 이번에 어디 중동,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볼까요? 세네갈 대선이 2월 25일 날 있거든요. 보통 아프리카 보면은 가난에다 기근에다가 쿠데타에다 막 하는데 이 세네갈은요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 국가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마키살 대통령이 2012년과 19년 두 차례의 대선에 승리했는데 이번에 또
헌법상 출마를 못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또 출마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네갈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세네갈 건국 이후 가장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 18명이 숨졌다 막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결국 마키살 대통령이 포기했지 않습니까? 3년이 포기하고 2월 25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이 세네갈 주의해서 봐야겠군요. 이쪽이 그러니까 세네갈이 그나마 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민주주의가 좀 발달된 나라. 그렇죠. 이 정도 민주주의 모범 국가입니다. 모범 국가. 예. 알겠습니다. 그 이란 총선이 3월 1일 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야당 후보 중 28% 이상이 자격을 잃었다라고 해요. 자격을 잃게 만들었겠죠. 유권자들이 투표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남아프리카 총선도 5월 이후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장기 집권하는 데가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해서 예전에 왜 흑백인종 분리 정책했던 아파르테헤이트 철폐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던 조직이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인데 여기가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사상 최악의 전력난, 높은 실업률, 뭐 부패, 빈부격차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이 나는 이제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지하지 않는다 선언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총선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르완다도 대선이 있습니다. 7월 15일 날 있는데 르완다는 지금 동아프리카의 빅맥이라고 불리는 폴 카가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잘했어요. 여성들의 정치 참여라든지 막 르완다 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전 이후 보복금지 정치 한장 잘했는데 여기도 장기 집권이거든요. 2003년, 2010년, 2017년 모두 카가메 득표율이 1인 이제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90%대였는데 이번에도 이게 참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역설적 독재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90%대 지지율이요? 득표율? 와, 이거 좀... 지금 튀니지 대선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고 가나의 대선과 총선도 12월 7일 날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 좀 의심스러운 공정선거가 되고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각 국가 전 세계적으로 선거 일정 쭉 살펴봤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선거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더 중요할 텐데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선거 아까 뭐 중간중간에 이제 뛰어넘은 곳이 있는데 그 중요해서 뛰어넘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먼저 지금 미국 선거부터 좀 살펴주시죠. 내고 말씀드릴게요. 미국 선거. 뭐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요. 이번에 60번째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면은 무려 86세까지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현재 82세. 미국 사람들 다 너무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가 적지 않아요. 77살입니다. 그래요. 심각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미국 이익 우선으로 굉장히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외교 정책 이런 거 다 뒤바꿀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겁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바라는 이제 미국민들한테는 다들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상황이. 미국 대선 12월 5일 가야 되고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미국 우선주의 뭐 아메리카 퍼스트 그걸로 유명한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술 더 뜨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더 이익을 아주 교묘하게 사실 뭐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 공화당이나 사실 이제 표명하는 것만 좀 다르지. 그러니까요.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성격 강하죠.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러시아 대선이 있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2020년 개헌을 통해서 푸틴이 이번에 다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론적으로 2036년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되면요?
예. 그 12년 더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30년까지 러시아 대통령 유지하고 한 번 더 임기 출마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러시아 국민의 지지율이 80%란 말이죠. 허허. 그러면 만약에 푸틴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과 이란과 뭐 이렇게 협력을 강화해서 예. 미국과 나토와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니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80% 나온다는 건 참 의아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서방 쪽 언론만 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 예. 예. 좀 그 내부의 이야기 내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언론의 이야기를 좀 더 해석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도입니다. 예, 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굉장히 정치를 잘 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에요. 아주 줄타기 외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집권 10년인데 인도 10억 명 이상의 힌두교들 지지를 받지만 인도 이슬람 소수 집단에 대해서 적대감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 인도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중국 제철제 인구로는.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의 교역 대상이라든지 이거 인도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맞습니다. 상황이. 예, 예. 인도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도와 관계를 제대로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또 유럽 의회 선거가 걱정이 된 것이 이게 지금 유럽연합 27개국에서 4억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720명 유럽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뭐 네덜란드니 이탈리아니 프랑스니 이거 뭐 극우 정당들이 어마어마하게 출연하면서 그러니까요. 어쩌면은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으로 유럽 전체가 극우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의회 선거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개 나라 선거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 자,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는 게 바람직스러울까요? 뭐 제가 뭐 말씀드리기보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더 잘하실 텐데, 네. 세계는 지구 온난화 문제로 비롯해서 서로 힘을 합쳐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예.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게 사적인 이익을 공적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전쟁도 벌이고요. 이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약소국들이 희생당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 미중 패권 전쟁은요. 전에는 룰도 없이 난타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때 표현했던 것이 서로 껴안고 등을 핥히는 관계라고 표현했었는데 작년부터 변화가 있는 거는 그래도 싸우긴 한데 룰을 만들자 해서 권투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여전히 패권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약소국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부디 올해 2024년 전쟁은 다 끝났으면 좋겠고 예. 특히 자신의 권력자의 이 욕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전쟁이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예. 또 지구 공동체가 이 구성원들 다 같이 평화롭게 사는 그리고 공동선을 쌓는 데 적합한 예.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